예, 어제 민주당의 예산 통과는 폭거입니다. 우리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킨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하면 어제의 모든 결정들을 다 바꿔놓는, 되살려놓는 그런 대책들이 민주당, 어제 동의한 모든 세파정당들이 해야 됩니다. 국민과 싸운 것입니다. 국민의 판단과 국민들의 바램을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국회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런 예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앞으로가, 이것은 전초전이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막아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 의원들이 밤을 지새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하고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기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 어제 그 예산안에 의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꼭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당 안에서 뭐 협상안이나 대응책에 관해서는 아직 협상의 여지는 아예 없으신 건가요? 모든 투쟁을 통해서 막아내겠습니다. 그 모든 투쟁에는 물론 협상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협상에 신용만 하는 협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큰 방향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총력을 기울여서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한,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또 다음 행사에 있어서 구체적인 투쟁 방안 바로 또 예, 지금부터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및 대북센터의 현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힘차게 줄을 잡아당기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리면서요. 현판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3대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천천히 입장해주세요. 그다음에 정상식 의원님, 그다음 강호상 의원님 이쪽에 나와서 네, 지금부터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하겠습니다. 박상도 위원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곽상도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총괄본부장 겸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12월 11일 자유한국당 당대표 황교안. 네, 정점식 의원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임명장 정점식.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강효상 의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강효상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예, 전희경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전희경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권오현 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권오현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불법 선거기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주광덕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주광덕 청와대 울산시장 불법 선거기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네, 김기현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김기현 청와대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조대원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조대원 청와대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김재식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김재식 청와대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범수 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김범수 청와대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황성욱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황성욱 청와대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임명장 정태오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예, 심장수 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심장수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김용남 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김용남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손영택 위원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손영택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동은 위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임명장 이동은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합니다. 네, 이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오늘 임명장을 하실 단체 사진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위원회 위원님들은 앞쪽으로 좀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사진 촬영을 지금 일단 간단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으로는 좀 구호를 외치면서 사진 촬영을 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은 우리가 라고 제가 외치면 밝힌다라고 하면서 한번 오른손 주먹을 불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은 우리가 밝힌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진상은 우리가 밝힌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여러분들 어려울 때 또 중책 힘든 위원으로 이렇게 승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예산안 날치기는 민주당과 2중대, 3중대, 4중대 불법 예산 탈취 기구인 4+1이라고 하는 해괴한 조직, 불법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 혈세를 나눠 먹었을 뿐 아니라 패스트 트랙 처리까지 주고 받기 위한 야합을 꾸민 것입니다. 이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 등 청와대발 악재를 은폐하고 친문 국정농단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감싸기 위한 초유의 헌정유린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런 행태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가 닷을 올렸습니다. 국정농단의 종착지를 향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합시다. 이것은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입니다. 본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의 측근 한두 명이 범한 개인 비리가 아닙니다. 정권의 비리입니다. 그리고 국정 전반에 걸쳐서 친문 세력이 그동안 조직적으로 자행한 대형 국정농단 게이트,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친문 세력들이 그물망처럼 엮여있는
진짜 국정농단 게이트입니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친문 세력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전리품 마냥 쥐어 펴락한 결과가 이제 본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문 세력의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의 결과들, 지금까지 나온 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협박으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인실짓고 해야 합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파국을 막는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는 전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입니다. 선거농단 게이트는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고 대통령의 고향이자 민주당 열세 지역인 PK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친문 실세들이 대대적으로 펼친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감찰농단 게이트, 대통령과 호용호제했던 사람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서 감찰을 받고 있다가 민정수석 이상의 누군가, 민정수석 이상의 누군가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당사자는 처벌은 고사하고 영전을 거듭한 비리 사건입니다. 금융농단 게이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친문 실세들과 가까워서 1,400억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출을 불법적으로 받은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 위조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친문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세 측근들이 개입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왼팔 오른팔이 범하고 있는 이런 불법 게이트를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대통령을 제치고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이 과연 청와대 안에 있습니까? 누가 몸통이고 정점이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조사본부가 끝까지 추적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친문 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검찰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검찰이 자기들을 수사한다고 특검하겠다고 협박하는 극악무도한 정권, 도대체 그런 정권 보지 못했습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화렴치한 집단입니다. 권력에 만취해서 법과 국민을 정말 우습게 여기면서 어떤 말로를 겪게 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합니다. 그동안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히는 데 앞장섰고 또 이번에 진상조사본부에서 기꺼이 참여해 주신 세 분의 위원장님들 그리고 각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런 중책을 맡는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기도 하시겠지만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맡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농단 게이트 투쟁은 당의 이해를 떠난 것입니다. 야당의 본분에 충실한 투쟁입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입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투쟁입니다.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막아내는 투쟁입니다. 지금 낱낱이 밝히고 확실히 매듭지어야 더 큰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투철한 사명감과 또 책임감으로 진상조사본부를 잘 이끌어주시고 협력해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실상을 낱낱이 다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심재철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산 불법 날치기는 국민 세금 도둑질입니다. 패스트트랙 폭거를 치렀고 두 번째 예산 날치기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친문 독재를 위한 발걸음입니다. 친문 좌파 독재를 위한 발걸음, 자유한국당이 막아내겠습니다. 오늘 3대 국정농단 게이트 CF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송철호 씨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소원이라던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기획, 민주당 연출, 황운하 주연, 울산시장 부정선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유재수와 형님 아우하는 사이였던 유재수의 불법행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청와대 특감반의 정당한 감찰을 중단시킨 유재수의 뒷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유재수 부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청경덕 청와대 행정관, 이호철 전 민정수석 이렇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을 획책했는데 이 사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문정권 인사들과 끈끈한 인연을 이어온 우리들 병원에 대한 거액의 대출 특혜, 김포공항 내 임대 특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사실만을 말하라고 지시하십시오.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하십시오. 검찰을 겁박하지 말라고 지시하십시오. 민주당한테도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허무맹랑한 특검 주장으로 검찰을 겁박하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멈추십시오. 정권 핵심과 여권 관계자가 연루된 것이 아니라면 국정조사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3대 국정농단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재원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들 금융농단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수술해준 병원 원장이 은행에서 거액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민주까지 위조해 가면서 보증을 면제해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실패를 겪은 사건입니다. 또 유재수 감찰 농단 사건은 바로 권력자의 측근 내지 실세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무마해주고 오히려 승진까지 시켜준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 이른바 친문 실세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달려들어서 이 사건에서 감찰도 무마해주고 또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의혹 사건, 이것은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6.13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있는 죄를 죄가 있는 사람을 무마해 준 것이 아니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더 나아가서 범인이 바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가장 앞서 있던 현직 시장을 선거에서 탈락시킨 그야말로 희대의 선거 공작 사건입니다. 이것은 과거 자유당 때 있었던 3.15 부정선거처럼 투개표 과정의 개표 부정 이런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고한 후보자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 공작 과정이 거의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시작해서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언론까지 공표하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민주주의의 어떤 선거제도 근본을 부치흔드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추적 조사해야 할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 사건이 지금까지 있었던 권력자 주변에서 흔히 등장한 권력자의 어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부정부패 사건과는 달리 범인이 지금 누군지 다 압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 범인이 누군지 알지만 그 증거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세 사건이 전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 최고의 조사위원 여러분들 부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범인을 한번 추적해서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이 사건 특히 유재수 사건이나 이 사건에서 특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 우리가 보면 야당에서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가 미진하고 미적미적거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특검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어떻게든 뺏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막아보려는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건이 끝나면 검찰 수사가 끝나면 반드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검사는 야당에서 임명을 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당에서 특검을 할 의사가 있으면 즉시 저희들도 야당이 특검을 지명하는 그런 특별검사법을 만들기를 제안을 합니다. 어찌됐든 특별검사보다 더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량을 갖추신 우리 박상도 의원님, 주광덕 의원님, 정태호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인을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세 분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본부장을 돌아보고 계신 곽상도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상도 의원입니다. 지금 유재수 감찰과 관련해서 5천만 원 상당을 받은 뇌물수수한 유재수가 구속되어 있고 감찰 중단을 애초 감찰 지시한 조국 수석이 감찰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보도에 의하면은 텔레그램 4인방이 존재했고 이 텔레그램 4인방들 간에 구명 청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천경덕 선임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감찰 무마했다는 부분까지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텔레그램 4인방이 조국 수석에게 과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이 텔레그램 4인방의 역할을 살펴본 뒤에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텔레그램 4인방이 했던 자료들 중에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인사건과 관련된 이성호 금융위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는 인사수석 비서실장이 논의할 대상입니다. 이 비선 조직에서 텔레그램 4인방이 논의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성호라는 분을 추천한 것은 천경덕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다고 합니다. 유재수라는 사람에게 ABC로 추천해달라고 했고 그 가운데 이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이성호라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적을 하니까 유시민 위원장과 각종 시위에 함께 참여했던 전력이 있는
이런 분입니다. 유시민 씨는 청경덕 총무비서관 선임 행정관이 변호인을 했고 대선 캠프 운영 지원 팀장을 했으며 17대 국회 때 동생 천정길이 비서로 근무했던 그런 서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청경덕 씨가 이성훈 상임위원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본인이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유시민 씨와 관련이 있는 걸로 이렇게 일단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유시민 씨가 알릴로에 나와서 이렇게 이 정부를 문정부를 비호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간접적으로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미선 텔레그램 4일방이 논의한 사람은 박정훈 금융위 기획조정관입니다. 이분에 대한 인사권은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금융위원장에게 인사권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장 인사를 이 텔레그램 4인방이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4인방이 이 가운데 유재수와 박정훈의 행정고시 동기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분이 임명이 됐다고 하면은 이 텔레그램 4인방이 사실상 인사에 상당한 실세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행사하는 인사권, 그 금융위원장이 행사하는 인사권을 이 텔레그램 4인방이 논의해서 결정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국정 인사농단이 과연 한 사람만에 그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텔레그램 4인방들은 개개인들의 실제 본인들 실세답게 본인들 인사민원도 해결한 자료들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아래 보면은 청경덕 선임 행정관의 경우는 동생을 남들은 가기 어려운 회사 세 군데에 돌아가면서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지고 취업을 했는지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야 된다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동생 여자친구가 지금 인사비서관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합동법률사무소를 같이 운영했던 변호사 한 분이 최근에 행안부 고문변호사, 포트라 비상임이사, 금융투자협회 공익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직 과정이 청와대 실세의 입김에 의한 것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와대 내에서는 이 청경덕 변호사 부인이 동기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어서 감찰 조사를 했다는 소문도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재수는 셀프 인사를 했습니다. 이 텔레그램 4인방 중 유재수는 본인 스스로 금융위는 의원 면직되고 부산시는 직권 면직하고 금융위 정책국장, 민주당 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차례대로 찾아다녔습니다. 이런 셀프 인사가 가능한 배경도 이 텔레그램 4인방의 미세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관련해서 경공모 회원에게 아리랑TV 비상임 이사직을 청와대 직원이 제의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이 텔레그램 4인방은 각자 이해관계가 있으면은 자기 나름의 인사 조치를 전부 다 한 걸로 보입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은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청와대 인사 관련 부서와 금융위 인사 관련 부서보다 막강한 인사 실세가 이 텔레그램 4인방입니다. 청와대의 인사 농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이분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조국 수석이 전화를 받았다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확인하면은 이런 인사농단의 실체가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유재수 감찰 중단 무마한 부분에 한하지 않고 청와대 내 인사농단이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전체 규모를 밝혀나가려고 합니다. 덧붙여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주광덕 위원장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김의겸 대변인이 민정비서관실을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은 신인적 관리 업무만이 아니고 민심 청취와 국정 현안 관리 등 포괄적이고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직제에는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대통령 철학과 어긋나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질러진 일이 울산시장 등 6.13 지방선거에 민정비서관실이 관여를 했고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협박받은 사실도 백원우 비서관에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세월호 관련자 포상과 관련해서 해경 간부 감찰도 백원우 별동대에서 청와대로 해경 직원들을 불러서 고함을 지르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배경은 바로 이 김의겸 대변인의 이 말씀, 대통령의 철학과 어긋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시정하라고 있는 게 민정비서관실이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이 말에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울산시장 지방선거에 한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지방선거와 이렇게 무소불위의 초법적인 탈법적인 권한을 행사한 민정비서관실의 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추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주광덕 위원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청와대 권력의 하명에 의한 표적 수사로 선거 공작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유린이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끔찍한 일입니다. 국민들이 분노하고 경악해하는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검찰에 대해서 청와대 인사와 민주당의 주요 인사가 총체적으로 나서서 파상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정 역사상 청와대와 여권에서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수사를 함에 있어서 그 검찰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검찰에 대해서 적폐운운하는 것은 정말 헌정사의 유례가 없는 해괴망측한 일입니다. 이는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꼭 반드시 감추고 싶고 감춰야만 할 의혹들이 이곳에 들어있다라는 저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특위는 어제 현역 의원들이 밤을 새 농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특위를 열어서 이 전반에 관한 논의를 했고 앞으로 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유린한 이 선거 공작 청와대 권력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와대와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수사권의 독립을 전면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경고하고 이를 중단시키겠습니다. 검찰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엄중하고도 헌정 질서를 반드시 사수한다는 그런 역사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회의 결과 황운하 울산 전 청장이 대전 청장으로 있으면서 벌였던 각종 행동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두 콘서트를 통해서 또 발생했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주 회의와 진상 조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기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정태옥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들 병원 금융론단 진상조사 특위위원회를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심장수 위원은 지금 공익 제보자로 떠오르고 있는 신혜선 씨의 법률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했기 때문에 신혜선 씨와 우리들 병원에 주고받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김용남 위원님은 현재도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으로 명활약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 그 조선일보나 또 서울신문 같은 데서 진상을 드러내고 있는데 맹활약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영택 위원님은 당 법률자문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이동은 위원님은 한국 여성유권자연맹 이사로서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분입니다. 다음은 우리들 병원 금융농단의 핵심 쟁점은 크게 나누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2012년에 산업은행에서 1,400억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특혜 대출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상호 원장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그리고 또 담보가치도 충분하지 않는 상태였고 또 산업은행이 법인도 아닌 개인한테 이런 큰 돈을 대출한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에 이런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벌써 이 대출을 주선하는 김앤장 로펌에서 우리들 병원이 특혜 대출과 관련해서 수십억 원의 돈이 오갔다라는 증언이 지금 이미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산업은행 대출의 전제 조건이 되는 신한은행의 대출을 이미 260억 받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상호 원장이 연대보증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걸 해소하라는 게 전제 조건이었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신한은행에서 사문서 위조를 했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한 수사가 갑자기 석연찮은 이유로 중단되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추후에도 여러 가지 증거가 제시되었는데도 더 이상 진척이 되고 있지 않는 이렇게 검찰,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권력이 어떻게 개입했는지가 두 번째 쟁점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특혜 대출과 이 수사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정권 실세 이름들이 벌써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초대 국정원 기조실장 하신 그 변호사 그리고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천영덕 청와대 행정관이 금융 쪽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과 밀접한 관련되어 있고 지금 공익제보자로 떠오르고 있는 신혜선 씨와 여러 가지 녹취록이 발표되는 백원호 등 친문 세력들이 이 농단 과정에서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이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오늘 11시에 신혜선 씨가 이 과정에 대해서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담아가지고 자기 병원 청담동에 있는 자기 건물 1층에서 오늘 기자 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개발언 마지막으로 청와대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 특위위원으로 활동하실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로 전환해서 진상조사 특별위원 제1차 회의를